산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이번 주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근황 여쭙겠습니다. 먼저 김대희 총장님. 네, 어제 저녁 여수 YMCA는 한 2시간 정도 6시 30분부터 거의 9시가 다 될 때까지요. 시민들 한 60명 정도가 참여해서 이번 22대 총선과 관련된 여수 시민 정책 공약 그 과제 발굴과 관련된 원탁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우리 김석 사무총장님께서 총 3번에 걸쳐서 여수에 오셔가지고 어제 행사를 성황리에 즐겁게 그런 장면 더 크게 이야기해 주셔야죠. 네. 진행해 주셨고요. 예. 이게 한 번 진행하기 전에 2번에 걸쳐서 와가지고 사전 준비를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저께 한 65명 정도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녁 시간에. 근데 그 중에서 무려 50명 정도가 청소년과 청년입니다. 저도 여수 YMCA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청년들을 20, 30대 동원하신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청소년들 많이 오고 해서 의외로 내용 좋았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온 공약들은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총 한 58개 정도 공약들이 제안됐는데 그중에 우선 과제 24개를 김석 총장님께서 참가한 분들하고 같이 정해 주셨고요. 그래서 좀 더 정리를 해서 이번 후보자들 또 해당 정당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제안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궁금한데요. 주로 뭐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보육과 관련된 내용, 문화예술, 뭐 정치개혁 여러 영역에 있었는데요. 뭐 거대하게 수백 수천억이 들어가는 돈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꼈던 것들, 특히 이제 관광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교통 문제, 기후 변화 문제 속에서도 기존의 정부가 하기로 했던 것들, 지자체가 하기로 했던 것 왜 안 하는지에 대한 반문이죠. 이게 뭐 수백 수천억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네. 현재 정부가 좀 지방 정부가 하기로 했던 것에 대한 우선순위로 좀 두고 제대로 좀 해라라는 내용들이 많고요. 그래서 새로운 공약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면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그런 공약들인데 의외로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생각 못했던 영역들이 하도 많아서 이렇게 고민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던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물 좀 얼리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 김석 총장님 근황 여쭙겠습니다. 네, 어제 여수 YMCA 때문에 바빴고요. 네, 부러웠습니다. 상당히 부러웠고요. 이제 이런 거죠. 성평등한 여수. 그다음에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여수, 그다음에 걷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 여수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자리였는데 대단히 좀 행복한 시간이 저 개인적으로도 오랜만에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여수 YMC가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난주 이번 주 그러니까 되게 일이 좀 많았는데요. 먼저 4.16 10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천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4.16 10주기 추모 시민행동을 결성하고 4월 13일 날 저녁 7시에 조례 호수공원에서 일단 4.16 그 시민과 함께하는 416인 합창단이 중심이 돼서 음악회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회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지난 12일 날 현대제철 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관련된 대법원의 의미 있는 승소가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이와 관련해서 13일 날 그 다음 날인 수요일 날 시민대책이 여수 순천 광양에 거의 뭐 60개 넘는 시민단체의 대표자들과 또 노동자들과 함께 승소 기자회견과 함께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노력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어제 또 목요일에는 그 여순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을 뿐만 아니라 2기 위원회까지 구성도 지금 굉장히 좀 극우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여순 역사 왜곡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 구성을 이미 유족회의는 했습니다. 유족회의는 했고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이 비상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전국적 중심으로 좀 추진하기로 했고 여수는 여수 시민협과 여수 YMCA가 순천은 순천 YMCA가 그리고 광양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광양 유족회가 해서 새마을 제양군인의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이 비상대책위에 참여한 가운데 3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2시 전남 동부청사 이순신 강당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이 기자회견에서는
여수 순천 광양에 출마하는 모든 국회의원 후보님들을 모시고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과 진상조사 보고서와 관련된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을 공약화를 요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정말 숨가쁘게 이번 주를 정말 YMC 일이 아니라 대외적 일로 엄청 바빴던 한 주였습니다. 그 다 할 수 있으세요? 그거 잠은 주무시나요? 그래서 바쁜지 잠은 잘 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뭐 두 분의 근황 들으면은 우리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 알 수 있는지라 저희가 늘 토론 시작하기 전에 근황을 또 여쭙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자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을 찾았어요. 전남 도청을 찾아서 20번째 민생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뭐 늘봄학교를 현장 점검하기 위해서 한 초등학교를 또 방문했었고 당초에는 광주와 전남 공동 개최를 추진했는데 강기정 시장이 반발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전남, 광주 따로 찾는 걸로 이때 정리가 된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를 두고 뭐 형식적이다. 아니면은 뭐 선거 앞두고 지금 관권 선거 아니야? 뭐 이런 논란은 계속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호남에서는 이번 처음 열리는 민생 토론회여서 대통령이 내놓은 이야기, 말, 청사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자체에 대한 논란을 저희 잠시 뒤에 짚어보는 걸로 하고 일단 내용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번 대통령의 전남 민생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대희 총장께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는 강주 전남을 좀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 보고요. 많이 한다면. 그래서 뭐 강기정 시장이 문제 제기했던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게 보니까 약속을 여러 내용들을 좀 토론을 하셨는데 이게 대부분 대선 공약 때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안에도 기업이 하고 있어요. 뭐 포스코, 뭐 퓨처엠이라든가 다양한 2차 연료 전지 관련된 소부장 관련 제품들은 기업이 하고 있고 뭐 기존에 뭐 전라선 고속철도와 문제라든가 영암 광주 초고속도로 문제는 대선 공약에 반영되어서 국회에서 예비 타당소득 3억 5억씩 다 반영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문제를 그걸 계속 좀 반복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경향신문이 어저께 낸 신문 기사를 좀 보니까 그동안 전남을 제외한 19번 그 지역 민생 토론회 때 한 905조 원 정도, 900조 원 정도가 대통령이 말한 걸 다 하려면 900조 원 정도인데 그동안에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해오고 있거나 민간이 하는 거 빼면 실제로 약속했던 것은 46조 원밖에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남 민생토론회 내용을 쭉 봤는데 대부분 98%가 대선 공약에 있었던 거고 지자체가 하고 있고 기업이 하고 있던 거다. 그래서 계시 이런 것들을 총선을 앞두고 오해받을 정도로 해야 될 정도로 신선한 건 없었다. 신선한 건 없었다. 네네. 신선한 건 없었고 오히려 전남 입장 속에서는 국립의과대학 문제만 새롭게 좀 이야기 드는 것 말고는 전혀 없었다. 저는 학교를 정리해 주면 거기다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주니까 이제 김영록 도지사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동안 정부에 토스를 시켰는데 그러면 결국은 학교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정부도 움직이기 힘들겠다는 입장을 딱 내버린 거니까요. 그것 말고는 사실상 기존의 대선 과정 혹은 또 중앙정부 국회 차원에서 예산 반영이 되고 있는 것들 신선한 것은 거의 없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 사실 뭐 공약이라는 것은 뭐 그냥 수건의 연장선인 것이니까 뭐 새로운 게 뭐 발굴이 진짜 뭐 드라마틱하게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나 싶기도 한데. 그리고 또 아침 9시까지 어제 아침 9시까지도 그러면 결국 이 진행되는 이 민생 토론의 주제가 정해지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실무진들 특히 전라남도 내에 있는 이걸 준비하는 행정공무원과 또 대통령실 각 중앙부처 사람들은 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올릴지 오후 1시였으니까 3시간 전까지도 주제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죠? 사전에 대통령이 2, 3일 전에 꼼꼼히 이 내용을 체크하지 못하고 온 거예요. 준비가 잘 됐는지가 의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민생 토론이 급조한 느낌이 좀 있다고 좀 보는 거죠. 김석 총장께 총평 듣겠습니다. 너무 박하게 좀 평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어찌됐든지 간에 대통령이 전남에 온 것은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그런데 이제 제목이 민생 토론회잖아요. 토론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차이를 좀 줄이기도 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에 대해서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뭐 검토한다랄지 된다랄지 이런 것들을 주고받은 가운데서
뭔가 말씀처럼 상향식 구조에서 뭔가 만나기 어려운 대통령을 만나서 하소연도 할 수 있고 또는 그동안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그 최종 결정권자에 의해서 더딘 문제가 좀 개선된다거나 이런 그야말로 뭐라 그럽니까? 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능감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효능감이 좀 얼마나 높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의문인 민생 토론이었고요. 다만 어쨌든 이 전라남도와 관련된 국정 사업에 대해서 또는 계획 사업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대체적으로 개발 사업들 위주만 좀 제시를 했어요. 특히 영암 고속도로와 관련된 이야기나 그중에 이제 하나는 전라선 고속철을 조금 어떻게든 빠르게 추진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좀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말씀 주셨던 것 중에 대단히 그 김영록 도지사가 곤란하게 돼버린 것 같아요. 뭐냐면 순천대학교하고 목포대학교 공동으로 의과대학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대통령 이것을 내줘야 될 대통령 입장에서 빨리 한 군데를 선정해서 올려라 라고 하는 것이어서 상당히 요것과 관련된 문제가 각 대학에서 또 유치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벙찌게 됐을 것 같아요.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예. 반면에 그런 이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공식화된 건 대단히 의미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신설해주겠다. 이 민생 토론회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신설하겠다라고는 예. 했으니까 그것을 잘 만들어가지고 전라남도 그다음에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가 잘 유치를 하는 것을 위한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고 대통령에 의해서 의과대학 설립하겠다는 이야기 나온 것은 대단히 큰 성과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남의 중요성, 뭐 호남의 애정이 많다는 이야기도 상당히 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제 또 지역을 찾은 정치인들 또 있었어요. 뭐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도 어저께 지역을 찾았고 뭐 주말에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순천 지역으로 찾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무튼 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호남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은 뭐 김석 총장 말씀처럼 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서 미래 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이었었는데 진짜 그냥 지역의 현안들 한 번씩 건드려주고 말고는 뭐가 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김대희 총장님. 이게 이제 대선 때도 좀 나왔던 흐름이거든요.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역으로 보면 문화와 역사라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뭐 대규모 시설을 짓거나 무슨 기구를 설립하지 않는 이상은 대규모 돈들은 들어가지 않는 영역이거든요. 자연 그대로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고 관광 중심으로 가겠다. 네. 이런 측면들은 지난번 이제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거고요. 그것은 아마 서부권과 동부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연 환경과 역사 문화의 흐름들을 하나 관광 상품화해서 지역에 좋은 좀 경제적 수익까지도 연결시키는 형태로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건 이해하는데 그러면 정부는 여기에 어떤 사업과 어떤 내용으로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지에 대한 명확성이 아직 없었던 거고요. 물론 이제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새로운 좀 특구적 개념, 클러스터 개념들은 저는 좋다고 봐요. 그것은 옛날 대선 과정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준비되고 있고 순천대학이 글로컬 대학 선정했을 때도 이 영역이 중요한 플러스 알파가 되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 여전히 관심을 가진다는 내용은 좋은데 이제 문제는 첨단 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든 이제 고공을 중심으로 우주 항공의 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측면이 있었고 이제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이건 기업이 나서줘야 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업에 어떤 우선 혜택을 주고 또 공은 동부 지역 중에서도 순천과 연결되는 도로나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아직도 약한 곳이에요. 그리고 강주나 어떻든 철도나 고속도로 영역도 약한 지역이라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영암이라든가 서부권보다는 오히려 고공을 키우려면 고공과 순천에 연결되는 이 구조들 그리고 산학연 이 연결고리들을 지역의 인근에 있는 순천대학교와 어떻게 만들어낼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이 없이 그냥 지난 대선 때 나왔던 큰 틀에서만 읊어주고 가서 좀 아쉽던 좀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저에게 물을 거죠? 예.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자체가 미래 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이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모두 발언에서 나왔던 것은 전남 생활권을 확장하고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라고 하면서 영암 고속도로 이야기도 나오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주제와 좀 엇박도 좀 있는 것 같고 실제 전남이 가지고 있는 이 비전과 내용에 대해서 업무 보고나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반면 이제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좀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과 예산과 또는 뭐 규제 문제를 푼다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각 지역을 언급을 했죠. 각 자치단체를. 예를 들면 광양과 순천 같은 경우는 기회특구로 좀 지정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대통령 입에서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약속을 좀 이행하게 하는, 우리 지역에서는 이 약속을 좀 이행하게 하는 방향으로 민생 토론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약속을 국립의대도 마찬가지고 광양과 순천이 내세우고 있는 기회특구 지정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를 그냥 민생토론회가 선거용이다 뭐 이렇게 폄하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내려온 문제이기 때문에 요것도 좀 잘 살리는 계기로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무슨 이야기를 했어야 맞았나? 그러니까 뭐까지 좀 건드려줬으면 좋았나? 이제 이런 아쉬운 이야기를 좀 그렇죠. 해보면은 네네. 김대희 총장 뭘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먼저 어떻든 이게 도로, 육상, 고속도로 중심으로 갔는데요. 예. 저는 경정선이 여전히 80년 전에 노선 형태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던 측면이 있는데 어떻든 전남 남부 지역과 경남 남부 지역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통로가 이 경정철도예요. 여기에 대한 좀 현대화 문제에 대한 내용들도 갔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굳이 이게 마지막 기타 사항에 김영록 지사가 국립대 그러니까 의과대학 신설 문제를 할 때 이 대답을 했어야 되느냐는 문제 있는 거죠. 이건 뭐 어느 누구든 알거든요. 전남 지역은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는 측면을 알고 계속적으로 이걸 요구했다는 지역적 염원이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지금 또 화두죠. 또 네. 의사들 또 정원 증언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지못해서 받아주는 인상처럼 가는 문제는 좀 본인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전남 도민들 150만 도민들의 입장과 내용을 이해한다면 본인이 선도적 과제로 쉬고 나오는 거 그게 민생 토론회거든요. 예. 대선 공약만 읊히는 게 아니라요. 그게 민생 토론회고 두 번째로는 어떻든 저는 인구 소멸화 시대 첨단과 산업, 문화, 예술, 뭐 고속도로 인프라보다는 지방 인구 소멸 시대에 노령화되어 있는 전남 지역의 각 지역 권역들을 어떻게 살려낼지에 대한 문제. 인구는 줄어들지만 어떻든 그 살고 있는 정주민들의 삶의 가치, 생활의 가치, 보건의료 여러 가지 뭐 불편함이 없던 주택의 문제 이런 환경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면서 지방 소멸 도시의 정주 여건들을 어떻게 개선해낼지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책임 뭐 이런 측면들을 좀 고민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든 전남 지역은 우리나라 내에서도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특히나 전남 동부권 지역은 뭐 우리나라 아시아 최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 보면 결국 대통령이라면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대배출 산업은 기본적으로 지금도 이제 거의 마이너스 성장이 들어갈 정도로 국내외적으로도 엄청난 무역 장벽에 휩싸이고 있는데 어떻든 탄소 다배출 업종들이 몰려있는 전남 지역 상황에서 어떻든 탈탄소화에 대한 문제, 중화학 산업의 탈탄소화에 대한 문제에도 정부의 앞으로 정책적 방향들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말없이 그냥 떠나버렸던 거거든요. 그게 너무 좀 아쉽다고 봐요. 뭐가 있었습니까? 아쉬웠던 게 김석 총장님.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그 전남 지역에 어쨌든 인구와 고령화 문제가 이제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도시잖아요. 네. 광역자치단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정부 차원에서 겪고 있는 현장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하고 전남은 일단은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뭐 전통과 문화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 광양항이 있단 말이에요. 부산에 가서 해양시대를 이야기했는데 광양에도 광양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양시대에 대한 그림을 조금 그렸어서 뭔가 좀 비전을 좀 제시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 있고 그냥 스마트항만 정도는 언급을 하긴 그렇죠. 했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다행히 끝부분에 국립의대가 나온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거죠. 전남이 오래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는 재생에너지의 클러스터를 집중화로 산업구조로 바꾸겠다. 그래서 뭐 블루시티였던가요? 전라남도에 정책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 관련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부가 원자력을 뭐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집중 지역은 전남에서 그 지금 책임을 져줘라라고 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정도까지 이야기가 됐다면 상당히 좀 큰 박수를 받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 물론 제가 청와대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청와대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서 왔구나라고 하는 좀
왜냐하면 오신 것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게 높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왔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이 정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을 텐데 그럴 수 있죠. 그 정도까지는 좀 머무르지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더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만한 게 있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오셔가지고 순천 이야기만 제가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아, 순천이 한 20번 이상 나왔을까요? 굉장히 순천이 앞으로 뭐 기회발전 특구 광양 순천 대상에 포함된 것 같아요. 아직 신청도 안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신청 시자체가 했나요? 애니메이션 클럽 제가 알기로는 광양도 그렇고 순천도 그렇고 기회특구 관련해서 시민사회에서도 제안을 좀 하고 막 그런 가운데서 뭐 애니메이션이랄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뭔가 결정에 대한 단위가 지금 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어떻든 여기에 정부 측에서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고위급 인사는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장미란 문체부 2차관하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왔으니까 기회발전 특구는 이런 쪽에서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시민사회에서도 기회발전 특구는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한 공약 중에 하나였고 수도권을 제외하고 어떻든 지방도시의 혁신적 변화와 발전을 위한 국가 정부 예산을 좀 대규모 투자하겠다는 건데 어떻든 여기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부 지역이 한 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동 좀 논의해봤으면 좋겠다고 보는 거고 민생토론회가 결국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지른 것보다는 주요한 내용들이 장관이라든가 뭐 대통령이 좀 수시로 이런 지역에 좀 방문해서 시장만 가지 마시고요. 시장만 가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맨날 시장 가서 화이팅하면 물가는 더 오르니까 평소에 이런 정책을 놓고 좀 논의하는 왜 물가가 더 올라요? 총선이 끝나고 오늘 되게 네거티브 하시네요. 어쨌든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지역을 초대해서 네. 뭐 자주 만나겠다. 그리고 좀 기자회견 통해서 평소에 좀 기자들하고 지역 현안들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이런 모습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통 이 라디오 전망대에서 흥분 담당은 전데 오늘 김대희 총장님이 많이 흥분하셔가지고 참고로 이 20번째 이 민생 토론하는 가운데서 전남 지역에 와서 전통시장 안 들린 것은 전남이 유일하답니다. 안 가기 잘했죠. 네. 학교를 갔잖아요.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 대신에 늘봄학교. 예. 예. 그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볼까요? 어떻게 잘 챙겨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가신 것 같은데. 일단 사교육과 좀 현재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이 좀 여전히 있는 것 같고 예. 늘봄학교의 운영 관련해서 현장 선생님들에 대한 그 업무에 대한 비중도가 높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보내는 학부모들에 대한 어떤 이 늘봄 학교에 대한 신뢰 이런 문제가 아직 안착화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늘봄 학교 현장을 가는 것은 전라남도 교육감도 이 늘봄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전폭적으로 이 사업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늘봄 학교가 정책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전라남도의 그 특성에 맞게끔 정착시키는 것은 전라남도 교육감과 각 지역의 역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좀 역량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라남도식 늘봄학교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긴 합니다만 그러나 현장은 굉장히 지금 터덕터덕 거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6시까지 있으려면요. 기존의 교사라든가 학교의 지원 체계가 2배로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인력과 예산에 대한 증폭 없이 그냥 거기서 임시 계약직 그냥 학원 강사식 이런 쪽으로만 운영했다면 질들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학원이라든가 아이들이 이제 집에 오기 전에 다양한 배움의 공간들을 공교육이 제공해 주려면 그 수준에 맞는 양질의 교사나 또 아이들의 그 보육과 또 생활 지도까지도 담당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교육 시스템의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장담이 없이 늘봄 문제만 확대하겠다 그런다면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교육의 질이라든가 아이들의 생활 지도하는 이런 질적 변화들을 수반하지 않으면 아마 제가 보기엔 늘봄학교 상당히 어려운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행태로 갈 거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늘봄학교 정책 과정에서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걸 약간 우리 전라남도식으로 전환해서 추진한다면 저는 나름대로 유의미하게 추진할 수 있을 거라 같거든요. 그게 지금 정부 정책과 현장과 충돌하는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것만 좀 해소된다고 하면 저는 의미 있게 더군다나 뭐 교육적 뭐 이러저러 것들 많이 필요한 가운데서 늘봄학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좀 의미가 있게끔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현장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민생토론회로 돌아와서 한 가지 여쭙고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뭐 남은 지자체도 있어요. 민생토론회 아직 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고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이걸 브랜드화해서 이걸 쭉 밀고 나가겠다 뭐 매년이랄지 그런다면 어떤 변화가 좀 있으면 좋겠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지적을 주시면 좋겠는데 김대희 총장께 1분 드리고 김석 총장께도 1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정책적 과제는 사전에 충분히 듣는 과정이 필요하지만요. 저는 좀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봐요. 참가하는 사람들도 대통령실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자체별로 알아서 그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되어서 충분히 한 3시간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물론 이제 사전에 이제 뭐 서두 발언은 대통령이 할 수 있죠. 하지만 나머지 시간들은 각각의 주제에 맞게 좀 자유로운 일반 국민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요. 물론 그 중에서 일부는 지자체라든가 지방 교육 당국의 책임자가 와서 지역의 수건 사업이라든가 정책적 과정들을 발표도 하지만 최소한 일반 시민들, 계층적 대표들이 와서 그 지역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주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필요하면 장관 옆에 보좌하고 있는 장관 배석하고 있는 장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살아있는 토론의 행태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 총장님. 그 배밭에서는 가꾼을 고쳐매지 마라 뭐 이런 뭐 속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관건 선거 논란이 있을 정도로 지금 민생 토론회가 전국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국정의 브랜드가 되면 좋을 텐데 이걸 좀 과연 지속할 힘과 역량이 대통령실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앞서 김대희 총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민생토론회 20차례 거쳐오면서 쭉 제시했던 사업계획 내용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미 대한민국의 한 해 예산을 넘어서 버리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럴 말잔치를 국민들이 모르겠냐는 겁니다. 국민들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역사회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서로 주고받는 상향식 어떤 간담회, 토론회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의미 있게 원탁 토론 방식으로 좀 추진하면 좋겠다. 만약에 그런 원탁 토론을 하는데 진행자가 좀 구하기 어렵다 그러면 제가 좀 대신 해드리겠다 말씀을 좀 싸게 해드릴 테니까 저를 좀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갑자기 영업을 마지막에 하고 그러세요?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남 민생토론회 어제 있었던 이야기들 정리해봤습니다. YMCA 토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